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돈 공부의 유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 보너스 많을수록 오히려 돈이 안 모인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 샐러리, 이 샐러리의 기원은 로마 병사에게 지급됐던 바로 이것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바로 소금이죠.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샐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돈을 좀 많이 벌게 됐을 때 짭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이게 거기서 기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자, 월급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월급은 우리가 보통 통상임금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퇴직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분쟁을 통해서 이 분쟁들이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통상임금은 보통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그리고 또 일률적인 소정의 급여를 우리가 통상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돈을 똑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돈의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심리적 계좌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정말 땀 흘려서 번 돈 같은 경우는 정말 돈 쓰기가 좀 아깝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주운 돈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 전에 '빨리 써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쉽게 써 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사람이 그 돈에다가 어떤 성격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바로 심리적 계좌죠. 우리가 통상임금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나의 월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급은 어떻게 써야 되죠? 뭐 생활비로도 써야 되지만 또 저축도 해야 되고 상당히 좀 월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누구한테나 굉장히 소중한 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월급만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월급과 같이 이렇게 정기적인 소득도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보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너스를 우리가 보너스는 뭐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 본다면 상여금이 있을 수,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급, 그다음에 수당, 그리고 각종 뭐 금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흔히 보너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보너스는 심리적 계좌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이것은 '나의 월급이다. 내가 관리해야 되고 정말 잘 아껴서 써야 되는 돈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보너스 이런 개념이 생각이 나.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이나 성과금이나 수당을 받았을 때는 왠지 이게 공돈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급보다는 관리에 있어서 허술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리적 계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너스가 많은 회사, 보너스가 적은 회사, 언뜻 봤을 때는 보너스가 많은 회사가 좋은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비교 대상은 전체 총소득 중에서 똑같은 소득을 줄 때 이것을 좀 평상시에는 통상임금을 적게 주다가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많이 주는 보너스가 많은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똑같은 통상임금으로 주는 회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량은 같은데 보너스를 많이 주느냐 통상임금을 많이 주느냐 이 이야기라는 거죠. 자, 라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놓고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보너스를 많이 주는 회사는 성장 기업입니다. 주로 기술, 벤처 뭐 이런 어떤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인제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뭐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지금은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기업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30 에서 50 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돈이 생겼을 때 종업원들에 대한 보상을 바로바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사가 나중에 돈이 계속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전통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2차 산업과 같은 그런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뭐 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가 되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좀 안정돼 있는 회사.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생기긴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 통상 임금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보상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자꾸 이렇게 돈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데 가장 전통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절대로 망하지 않죠.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당장 많은 보상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이렇게 계속 이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무원 연금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근무할 때 많은 소득을 많지 않습니다. 통상 임금이 높은 편이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이렇게 쌓아 놓고 적립하는 것이 결국 연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요즘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오히려 보너스가 많은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통상 임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더 인기가 있을 법도 하죠. 자 같은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RI형이 있고 IRI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RI형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똑같이 333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333만 원이라는 것이 뭐 통상 임금이 되겠죠. 통상 임금이 좀 많고 보너스는 없는 회사. 자 반면에 IRI 회사는 에 네 여기 지금 I가 하나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irregular income이죠. irregular income. 형 같은 경우는 1 년에 12달 임금을 일정 임금 이외에 상여나 성과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 이 두 스타일의 회사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여나 보너스가 좀 전체 연소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돈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자 비정기 소득이 많은 그러니까 성과금이나 상여가 많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현금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통상 임금이 매달 25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3 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250만 원씩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3 개월에 한 번씩 월급이 2 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250, 250 나오다가 3 개월에 한 번씩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만나 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 심리적 계좌에서 본인의 통상 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을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저축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또 250만 원 정도면 '야 100만 원만 저축 한 100만 원 정도 쓴다.' 이거죠. 50만 원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잉여 자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250만 원이 나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축을 강력하게 하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축을 하다 보면 잉여소득, 남는 소득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남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계좌에서 월급이라기보다는 보너스, 말 그대로 공돈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 50만 원이 남고 또 3 개월에 한 번씩 250만 원이 남으니까 3 개월에 한 번씩은 300만 원씩 보너스가 생기는 셈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에 내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자 반면에 정기소득이 많은 직장인 같은 경우 똑같은 4천이라 하더라도 333만 원을 계속해서 통상임금을 받는다. 자 내 월급이 333만 원이다. 그러면 왠지 100만 원 저축하기는 좀 양심에 좀 걸리죠. '한 200만 원은 저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200만 원을 저축을 하다 보면 본인의 소비는 100만 원 그리고 33만 원 정도가 잉여 자금으로 남게 됩니다. 이 33만 원도 물론 더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월급의 심리적 계좌에서 내가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질수록 정기적인 저축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다라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너스나 상여나 성과급 같은 보너스를 많이 받는 회사인 경우에는 이 보너스에 대해서 사용 원칙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뭐 지출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욕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너스도 매달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몇 퍼센트는 저축하고 몇 퍼센트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라고 사용 원칙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너스를 받았을 때 이 보너스도 월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너스 중에 상여금, 성과금은 변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월급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이 퇴직금 분쟁,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고 했던 그 판례를 보면요. 자, 상여금에는 정기 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너스를 잘 분해를 해 보시면 보너스 안에도 정기 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에만 안 집어넣을 뿐이지 정기 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실적 인센티브가 있죠. 이 실적 인센티브는 변하니까 내가 월급으로 생각하고 1 년에 얼마 저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적 인센티브도 평균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여금은 정기 상여금이 있고 실적 인센티브도 평균치가 있을 거다. 자, 그다음에 성과급도요. 인사고과에 따른 성과급인데 인사고과도 평균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최저 성과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최저 성과급. 여러분들 보너스를 분해해 보면 이렇게 평균치와 최저나 정기 상여금, 정기 성과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달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과급과 상여금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까지는 월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당도 근속에 맞는 수당이 있고 근속에 관련된 수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얼마의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총량을 결정을 하고 그 총량에서 상여금과 성과급까지 포함한 n분의 1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보너스나 성과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저축을 적게 하게 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정기소득이 많을수록 예비자금 통장을 통해서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하려면 일단 월급이라고 하는 평균을 n분의 1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250만 원 평상시에 나오고 보너스가 분기마다 250만 원 나오는 직장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이 333만 원이라는 거죠. 월 333. 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저축이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매달 평월에 써야 될 예산을 따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연간 비정기 지출이 있다고 했죠. 연간 비정기 지출은 뭡니까? 여행, 이벤트, 명절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사용되는 비용은 따로 매달 적립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장 관리를 하게 되면 잉여나 성과급, 상여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한 저축이 가능하고 일정한 소비가 가능하고 또 일정한 연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가 얼만큼 나올지 몰라서 성과급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이거에 대한 용도를 따로 정해 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저축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과금, 여러분들의 상여금, 여러분들의 수당을 분석을 해 보면 분명히 정기 그리고 최저 그리고 평균치의 보너스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월급에 담아서 n분의 1로 관리하신다면 보너스가 많다 하더라도 저축이 보너스가 많아서 적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자, 오늘 배운 돈 공부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